법무법인 대한중앙 김 소장입니다. 세속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경정 청구가 꼭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쵸. 환급 받을 세금이 네. 있으니까 환급 받아라고. 네. 경정 청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근데 경정 청구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경정청구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발음도 어려워. 그쵸. 그러니까 경정청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중해야 될 게 청구.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돌려받겠다라고 청구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정, 우리가 이렇게 좀 재결정, 그러니까 뭐 다시 결정해 주세요라는 의미의 청구에서 경정청구라고 보시면 되고, 용어는 이제 어렵지만 이해를 하자면 내가 지난 5년간 내가 혹시 5년간? 잘못된 세금 아니면 덜 내야 돼도 되는 세금을 낸 게 있다면 그거를 확인받아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라. 요게 이제 경정청구 개념이에요. 요새 이제 뭐 어떤 3.3 뭐 이런 어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내가 환급을 받은 걸 내가 돌려달라고 어떤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정청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은 경정 청구를 하면 일단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일단 적극적으로 세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덜 낸 세금을 더 내라고 이제 압박을 주기도 하고, 그게 수정신고라고 해요. 그거는 수정해서 신고 납부해라, 이게 수정신고고, 그리고 경정청구는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받는 거니까. 더 냈으니까 내놔. 네, 그렇죠. 더 냈으니 검토해 주세요, 이거죠. 검토해서 이게 맞으면 이게 돌려주세요라는 건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 내가 청구하는 사람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안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청구했어요, 저 이거 더 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로 돌려주는 건 아니죠. 전문가를 또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요즘 보니까 막 컨설팅 업체, 뭐 보험회사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던데, 그런데 맡기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위험성이, 어차피 경정청구는 이제 영업사원들이 보통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를, 그 청구서를 내는 거는 세무대리인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무법인이라든가 회계법인에서 영업을 시킬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영업사원들이 이제 뿌려질 수 있고, 정확한 내용은 세무대리인밖에 모르긴 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세무대리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 세금 환급받은 거 알아보세요 이러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영업사원 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세금 업무 실무는 세무대리인이 하는 거고, 그리고 영업하신 분들이 어떤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왔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전화가 와서 확인해봐라, 그렇게 확인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환급금이.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이제 조회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이제 뭐 그걸 뭐 받아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내가 맡겨놓은 기장세무사가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기장 거래처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제도의 가장 이제 중점적인 포인트는 고용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청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기장 세무사들은 이제 청년이냐 아니냐 이거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지만 고용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세무사가 이번에 늘었어요. 만약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고용 4대보험 가입자가 뭐 늘었어요. 그러면 그걸 받게 해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덜 내게 해주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연도에 상황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줄었어요. 그러면 추징을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칫 기장세무사가 그거를 받다가 만약에 추징이 나왔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들이 왜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거예요. 이거를 기장세무사가한테 좀 섭섭해하시면 절대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이거는 내가 사후적으로 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다 끝났고 지났기 때문에 그걸 돌려받을 자격이 좀 생기는 거고, 하지만 기장세무사는 매년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줄었을 때 리스크까지도 만약에 잘 돼서 뭐 세금을 덜 냈지만 안 됐을 때 추징 갑자기 내래요. 돈까지 더 내래요. 안 그래서 사람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체크해드리긴 하죠. 이런 뭐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추징 가능성이 없을 때는 저희 기장거래처 체크해드리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섣불리 이제 그거 받기는 좀 힘들다. 그럼 추징에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쵸.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정 청구를 하면 네.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아, 말인데 그쵸. 이게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단 세금이 이제 몇 억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몇 억? 네, 몇 억씩도 받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이라던가 큰 제조업체 뭐 그런 데, 공장 뭐 그쵸, 이런 공장 데. 이런 데는 갑자기 뭐 인원이 늘으면 그만큼 갑자기 뭐 왜냐 한 명당 거의 최대치가 800만, 1200만까지 가요. 근데 막 10명 1억 2천 이렇게 되죠. 근데 그 5년치 막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잘못하면 근데 걔네야 되는 금액도 많아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세무서 입장에서 이거예요. 딱 해서 돌려줘야 돼? 법률 검토 다 해보니까 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이 낸 환급 경정청구서가 맞아요. 돌려줘야 돼. 근데 갑자기 세수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업자 없죠. 그러니까 막 이제 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조금 약간 주춤한 추세긴 하지만 그게 이제 워낙에 많이 이제 지금 문화가 돼버렸어요. 경정 청구를 하는 게 네, 그래서 모르면은 돈을 못 벌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사례가 알면 빨리 알수록 좋은 거는 5년이라는 시간이 예를 들어 내가 2024년이죠 지금 그러면 2023년 거부터 뭐 소급해서 5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걸 그 부터 전에가 더 받으려면 받을 게 많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미 지나가요. 5년 지금 소멸이에요. 소멸.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가능성이 커져서 이제 만약에 2017년도 건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그때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미 지나가 버린 거라서 못 받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만약 경정청구 영업이 들어오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조회해보는 게 좋죠. 내가 과거 5년 동안 그래도 좀 많이 냈거나 세금을 많이 냈거나 고용이 증대했던 기록이 있었다. 뭐 이런 경우는 조금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 또 대표 세무사님이 네. 저희 또 협력업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경정 청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럼 저희한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 게 이제 그 저희 링크에 들어가서 본인 이제 법인이랑 개인이 좀 다른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공인인증서로 네.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이 아니라 그 공인인증서로 네네. 등록을 하면 바로 조회가 돼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 로딩. 보니까 인증을 2번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인증이 2번이냐? 그거는 홈택스에서 1번. 왜냐면 신고 내역을 끌어와야 되니까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산재. 아까 고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환급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용산재 포탈에 들어가서 저희가 한 번 더 조회를 해야 돼요. 인증이 2번입니다. 네, 여러분. 2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만 하면 안 되고 꼭 2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이 대표자 간편 인증,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렇게 가능하고 그것도 고용산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자는 더 쉬워요. 카카오톡 간편 인증인데 2번 그것도 2번. 네, 2번을 2번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2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회가 들어와도 한 번인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회가 멈춰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면 그리고 10분 정도 걸리는 거 맞아요. 같아요. 10분 네. 걸리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쵸. 네. 로딩이 되면 뭐 환급액이 있다 없다가 나오죠. 네. 있다 없다 나오는데 있다고 하면은 저희 쪽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뢰가 되고 이제 그래서 뭐 계약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고 없다. 그럼 저희도 뭐 따로 그 정보에 대해서 뭐 보관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기장을 끌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장거래처에서 다 받아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기장 세무사들은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다 달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조회 못 해봐? 그러니까 너네가 협조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양쪽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전자로 금방 조회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참 세상 좋아졌네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그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경정청구의 또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조회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경정청구 만약 환급금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환급금의 몇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준다는데 내가 몰랐던 돈을 준다는데 수수료 줄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뭐 그런 이제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이제 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참신 세무 컨설팅 대표 세무사 이하나 세무사님 모시고 경정 청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